예, 정의용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. 요즘 뭐 파이브 아이스니 쿼드니 이런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미국 의회나 언론에서 이제 우리의 파이브 아이스 참여를 얘기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대중국 견제라는 압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파이브 아이스 회원국들은 우리의 참여를 크게 반기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국가 간의 이 정보 교류 문제를 공개적으로 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. 한마디로 우리의 그 파이브 아이즈 공개적인 참여는 현실적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은 얘기 아닙니까? 한국의 이 참여 얘기는 그리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만큼 우리가 뭐 정부의 입장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파이브 아이스에 대한 그 우리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예. 그 쿼드 문제도 제가 뭐 이번에 미국 가서도 좀 얘기 들어보고 했지만 뭐 미국의 입장이 아직은 이것은 비공식 협의체일 뿐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저 방역이나 기후변화 정도에 의논하는 그런 것이고 이 좀 유동적이다 여러모로 또 일본이 우리 참여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. 또 일본이나 호주처럼 이 대중 강경 입장을 내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인도는 상당히 입장이 좀 모호하다.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대중국 압박의 주체가 돼서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 이 과거부터 이 군사동맹 같은 것을 맺지 않는다는 그런 노선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쿼드 얘기를 먼저 할 상황이 아니다. 또 미국에서도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오지 말라고 말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 보고 들어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.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 같은데요. 제 얘기가 맞습니까? 예,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지역 내 소그룹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러한 그룹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사실상 그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그 활동이 특정국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쿼드에 참여하냐 또는 불참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그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의원님 말씀하신 방역 또는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런 협력은 꼭 굳이 쿼드에 참여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실제로 좀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분야별로. 예,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. 이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설치하려는 블랙캣이라는 정보융합센터가 미국 태평양 정보를 위한 태평양 전략을 위한 정보를 다룰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이 2022년 국방수권법에도 보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역외 활동까지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도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이 주한미군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외 활동까지 주한미군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소파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주한미군은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역할은
한반도의 방위,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라고 확실하게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작전에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의 방위입니다.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 이와 관련된 그것에 활동을 국한된다 하고 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중국 측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뭐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인 것은 다 이해를 한다. 그러나 이 중국을 강하게 미국이 압박할 경우에 한국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가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구도가 생기면 이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에도 상당히 차질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막는 길로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외교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외교는 국익과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 국가고 한미 동맹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지 않습니까? 반면에 중국은 또 실질 분야에서의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갈등보다는 협력과 건전한 경쟁 체제로 나가기를 희망하고 우리 정부가 그러한 과정에서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좀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김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김홍걸 의원님께서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자료집을 내주셨습니다.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